현재 미국의 강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을 당하는 중대한 사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 직후 트럼프 관련한 매우 중요한 한국 관련 의견이 나왔다는 분석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트럼프 총격 이후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며 한국에 무슨 결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발생한 총격 사건은 현재 미국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에 총성이 들린 뒤 오른손으로 자신의 귀를 만진 뒤에 즉시 몸을 숙였습니다. 경호원들이 몸을 날려 트럼프를 감싸는 등 그야말로 촉각을 다투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는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후보자가 사실상 당선이 매우 유력해진 상황이라는 의견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미국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총격의 위협 이후에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으며 결정적으로 트럼프는 자신이 위협을 당한 상태임에도 오히려 주먹을 불끈 쥐고 승리의 포즈를 보였습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이는 바이든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강인한 미국의 지도자 상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나토 회의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 보고 푸틴이라고 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은 줄곧 넘어졌으며 목소리는 연약했고 미국 지도자라고 하기엔 너무 약하고 늙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가 경호원에 둘러싸여 내려오자 관중들은 USA를 강하게 외쳤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대비는 트럼프 후보자가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당선 확률이 67%로 급상승했으며 트럼프가 밀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도 치솟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후원금을 철회하고 상원이 설득해서 대통령 후보를 떠나라고 말해도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끝까지 비켜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곧 이에 대해서 불과 지난주에 트럼프의 보좌관과 선거 캠프에서 중대한 한국 관련 발언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이 발언에 대해서 한국에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충격이었는데요. 일단 지난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폼페이오가 트럼프를 설득한 일화가 공개되며 다시 한번 주목받았는데 트럼프는 무조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자신의 내각에 알렸는데 당연히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우선 트럼프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와 주한미군 철수를 다투다가 옷을 벗었습니다. 매티스 국방은 한국의 기여도가 크며 절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결국 트럼프는 그를 국방장관에서 내보냈는데 이는 국무장관인 폼페이오 역시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폼페이오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당장 빼라고 말하자 순간 기지를 발휘해 이번 임기 말고 다음 임기 때 합시다 라고 했으며 트럼프는 다음 대통령에 또 당선된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 폼페이오의 제안을 듣고 그대로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6조 원을 내야 하는데 1조 원에서 겨우 10% 증액만 했다며 불만스러웠고 미군 철수를 주장했는데 따라서 만약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즉시 주한미군 철수 작업에 착수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죠. 하지만 미국에서 국방수권법 초안을 다시 작성하며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자고 움직입니다만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진다면 초당적 협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계에서는 한국 관련해서는 지난주부터 한국 핵무장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밀어붙이는 이상 결국엔 핵무장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또한 미 전문가 워싱턴의 싱크탱크 CSIS의 빅터 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 국무부가 가진 의견을 정반대로 전개할 가능성에 대해 논했는데요. 현재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커녕 전술핵 재배치조차 필요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지난달 미 국무부는 관련 질의에서 현재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는 전혀 필요한 상황이 아니며 오직 북한의 핵 확장, 억제를 통해서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선 한국이 제시한 주한미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즉시 철수할 것이며 그 뒤 문제는 한국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본인의 동맹 개념을 훨씬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의 세계 경찰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이는 비즈니스맨이었던 트럼프가 전 세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원하는 맥락과 일치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김정은, 시진핑과 같은 독재자들과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들은 한미 군사동맹이 자칫 속빈 강정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트럼프의 정책은 동맹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결국 한국이 자체 핵무장으로 서두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더그 밴더우 수석 연구원은 최근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밴더우 연구원은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고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무기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을 선제 타격할 역량은 갖추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한국 방어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은 곧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영내 균형의 이 같은 변모로 미국과 한국 내부에서는 핵 정책을 둘러싸고 심각한 논의가 촉발됐다면서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현실은 결국 한국의 핵 보유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 핵 보유 금지 정책을 사실상 철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의 도시들을 위험에 빠뜨리려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처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해 한국을 철통같이 방어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미 본토의 화염과 분노를 안길 수 있더라도 그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소련 해체 직후인 1994년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을 받았던 우크라이나도 작년 러시아의 침공을 받자 핵무기를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러시아의 침략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으로 금기시되던 한국의 핵 보유라는 선택지가 생각해 봄직한 카드로 부상했다며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대만 등 동맹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을 몇 년 전까지는 떠올리기 힘들었지만 이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기 전까지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확장된 핵 억지력은 오히려 미국민들의 위험을 줄일 것이라며 만약 미 정책 기반자들이 한국을 위해 모든 위협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이제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종전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은 이제 한국의 핵무장이 멀지 않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인들의 60% 이상이 핵무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이 실제 나타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대한민국의 안보와 방산 대박을 기원하면서 뜻깊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한국의 소식이 연일 해외에 보도되며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연휴에는 세계 각지에 나타난 이름도 모를 한국인들이 해외 고령의 노인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라 전해졌는데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의 기적을 전한 한국인들. 외신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들이 오기도 힘든 에티오피아를 수번이고 방문하여 한국전에 참전한 고령의 노인들이 시력을 고쳐주었고 몇 년 만에 안과에 사람이 붐볐다 전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총 인구 1억 2천만 명, 그중 880만 명, 즉 7.7%가 시각장애 인구이지만 안과 의사는 약 160여 명의 수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7.7%의 시각장애 인구수에는 수많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이 있었고 이들은 극빈층의 삶을 살며 가벼운 안질환도 치료 못하고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한국 기업이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열린 6.25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며 이들의 삶이 극도로 달라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난생 처음 참전용사를 마주한다는 생각에 들떴던 한국인들. 하지만 처음 마주한 한 참전용사의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맙니다. 내가 눈이 잘 보이진 않지만 당신이 한국인이라는 건 알겠네. 한국말을 하는 이들에게 힘겹게 다가온 참전용사는 잘 보이지 않는 듯 손을 허공에 내밀었고 혹시라도 당황했을 한국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언제부터인지 흐릿한 무언가를 보아도 소리를 듣고서야 벌레인지 알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아 생활고로 인해 시력을 잃어가야만 했던 참전용사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한국인들은 그 자리에서 손을 마주잡고 약속합니다.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3주, 이 기업은 한국에 온 지 단 3주 만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장장 수일의 시간 동안 참전용사를 비롯한 가족 수십 명의 안질환을 치료 및 수술해 주었고 에티오피아 병원은 이들의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미라클 코리안, 우리를 잊지 않았다. 이 영화 같은 이야기는 에티오피아 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한국의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에 놀랍도록 감격했다며 많은 에티오피아인들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기적적인 순간이 이젠 에티오피아를 넘어 한국을 비롯해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인프레시, 이 기업은 한국을 비롯한 16개국 참전용사 지원을 목표로 1년이란 시간 동안 각국의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참전용사들이 모두 이들을 통해
생필품, 생활비, 물품, 금전적인 후원을 받아왔으며 이에 감격한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이 부럽다라며 극찬을 했는데요. 그리고 현재 현 시대 집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름한 집에 사는 국내 참전 용사를 위해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며 보답할 시간이 얼마 없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이 이 말에 공감하며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고 후원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기업 인프레시와 트래블튜브가 협력하여 준비한 특별한 후원 상품을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인프레시와 트래블튜브가 함께하는 후원 패키지 현재 할인된 특별가로 만나실 수 있는데요. 후원 티셔츠, 후원 볼캡, 욕실 용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된 이 패키지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유교 참전용사분들에게 후원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이 후원 상품들은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의미 아래 한국의 역사를 상징하는 태극기, 공유교 등의 디자인으로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담아낸 티셔츠와 볼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직접 참전용사분들에게 후원되며 여러분의 이름으로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이 후원 패키지를 통해 우리의 영웅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서 제품 구매처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뜻깊은 일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